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작가 공간으로 작가 김현경님 모시고 저희 애니어그램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 3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네, 저는 더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애니어그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경입니다. 네, 다시 봐도 반가운 작가님. 네. 대단하십니다. 체력. 야,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애니어그램 지금까지 이제 성격이랑 고착이랑 어떻게 다르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근데 또 저도 애니어그램 교육이나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중점적으로 얘기한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보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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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확실하게 이제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9가지 유형의 이제 그 고착, 네.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막 사례까지 설명을 해드릴 시간은 안 되지만, 그래서 무슨 틀로 이제 얘기하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하다가, 그 애니어그램은 발달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원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거로 공부를 다 하고 보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본질적인 내용인 게, 애니어그램은 고착을 알아서 내 그 세계관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사실 이 고착이라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 보니까 같은 유형 안에 속해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게 물론 하위 유형이나 뭐 그냥 날개나. 인간의 다양성에 이런 것도 있으나 네네. 발달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고착에 매여 있는데 자유로울수록 건강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과 거기 고착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오. 사실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심지어 거의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고착의 성격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발달 수준이라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배우다 보면은 이 발달 수준을 9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수준이 3가지가 있고, 이제 평균 수준이 3단계가 있고, 또 이제 불건강한 수준이 3단계가 있어서 9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이 개념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니어그램 그 연구한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번 유형의 1단계는 이런 특징, 뭐 1번 유형의 2단계는 이런 특징,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다 보니까 사실 발달 수준을 이게 이 사람의 유형을 판단하는 거는 꼭 필요하고 사실은 이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발달 수준 판단하는 거는 난 좀 그런 것 같아. 타인이 해주는 거는. 네, 남의 맞네요. 발달 수준을 판단하는 게 좀 그렇고요. 사실 발달 수준이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발달 수준이 높은 사람의 수준이 보일까? 이것도 그렇고. 제가 발달 수준, 근데 판단하는 내가 발달 수준이 높은지는 또 사실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저는 그 9단계로까지 하는 거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했어야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활용할 자신이 없고,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크게 평균 수준이랑 건강한 수준이랑 불건강한 수준,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보고요. 네. 제가 주변에 여러 전문가들을 봤을 때, 딱 만나가지고 딱 몇 시간 상담하고 자 너는 몇 유형의 몇 수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가 봤을 때 괜찮게 설명한 사람은 솔직히 못 봤어요. 사자시군요. 사자. 사자인지 뭐 근자감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남의 그렇게 발달 수준을 그렇게 몇 시간 보고 판단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제가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상태가 안 좋더라고.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그럴 수 있겠다. 여기서 네네. 상태가 좋고 안 좋고를 아까 말씀하신 거랑 연결해 보면 자유롭고 그리고 성숙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자유롭다에 포커스를 좀 더 둬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고착으로부터 얼마큼 자유로운가를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되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그분을 판단 못하겠지만 네. 상담자로서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맞네요. 네네. 상담자로서의 태도가 별로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러면 제가 질문드렸던 건 뭐 그런 분들은 빼고 네네네. 그냥 건강한 수준, 그냥 평범하고 아니면은 좀 힘든 수준이라는 게 그 뜻 자체가 네네. 자유로운 수준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라는 질문. 자유로운 수준이랑 관계 있습니다. 네. 관계 완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들이 이거를 설명을 뭐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시거나 하고 자신 있게
저는 건강한 수준이네요? 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수준이 안 좋았어. 내가 볼 때.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자기를 반성적으로 보지 나 건강한 수준이네. 나 1단계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지금 진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 몇 명 있어. 딱 맞아. 보고 나는 건강한 수준이네? 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건강한 수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건강한 수준이네라고 말한 사람 자기 유형 잘못 판단 내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몰라. 맞아요. 네. 자기를 잘 모르고 그리고 고착이 심할수록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맞아요. 왜냐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고착이 심한 사람일수록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그 수준이 그 고착이라는 걸 모르지. 자기 정확한 그 위치를 모르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이제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 자유롭다는 거랑 그 수준이 같냐라는 거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애니어그램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성격장애라는 부분 있잖아요. 성격장애가 성격에 장애가 있으면 성격장애 이건 정신질환이랑 달라요. 인지는 멀쩡한데 성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신과 남들을 괴롭히는 그런 걸 성격 장애라고 하고 이거는 뭐 이제 그 매뉴얼도 다 있어요. 정신과에 쓰는 매뉴얼도 다 있는데 성격 장애의 가장 큰 특성은 그런 성향에 너무 매여 있는 게 성격 장애예요. 네네. 극단적이에요. 자기와 다른 방식이나 그런 관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서 계속 같은 문제에 부딪히잖아.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이거 내 문제도 있나 보다. 나만 재수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옆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건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 거잖아. 미안하다. 이 판단은 정상적인 사람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주변에서 충고를 하겠죠. 좀 방식을 바꿔봐. 안 바꿔.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왜 이러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실은 그게 성격장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애니어그램의 통찰이랑 사실 되게 잘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성격장애라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네. 애니어그램적으로 그런 불건강한 고착이나 이런 거에 너무 붙어있지 않나 한번 체크해보면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개념적으로 비슷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9가지 유형들의 이제 건강한 수준일 때의 모습과 이제 좀 평균과 이제 불건강할 때의 모습들을 제가 이제 그냥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착이 각각 다 있고 이제 미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사실은 고착이 미덕이랑 연결이 돼요. 그렇죠. 뭐냐면 이 고착을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자면 세상이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애니어그램 도형을 보면 있거든요. 근데 그 도형을 보면은 가운데에 세상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 모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입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쵸. 자기가 서 있는 데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는 바뀌지 않아. 왔다 갔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확 바뀌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세상의 단면만 세상의 전부라고 처음에는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틀렸냐? 아니고 틀린 건 아니고 일부일 뿐이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또 그 관점을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이게 고착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종교적인 부분인데 꼭 종교를 어떤 특정 종교를 떠나서 이제 영성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소명이 있죠. 그렇죠. 소명이 있죠.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여기서 태어나서 이 부분을 봤으면 그 안에서 내가 그 실현할 가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그 가치를 실현을 하려면 근데 고착에서는 자유로워져야지. 더 높은 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고착이랑 미덕이 연결이 돼요. 네네. 그래서 상태가 좋을 때는 미덕을 실현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상태가 좋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유형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듣는 분들도 이게 막 고착만 설명하고 이러면 사람이 거부감이 생겨요.
지금까지 좋은 것도 얘기해야지. 나쁜 얘기 너무 많이 했어. 사실 5번들은 나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원래 그런 거죠? 네, 5번들 원래 그래요. 그렇군요. 5번들 되게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시니컬하거든요. 5번들이 좀.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돼. 5번들은 실용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좋게 말해서 기분은 잘 모르겠고 이 세상을 올바로 헤쳐 나가려면 진실을 알아야 되잖아. 이게 아프더라도 그게 진실이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아픈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5번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비유도 괜찮은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할 때 윤회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윤회를 하면서 다시 태어나서 아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2부 할 때. 네. 그 내가 태어난 이 성격 유형이 어찌 보면 윤회 속에서 내가 깨달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업을 뭐 이렇게 해탈하고 하는 그 과정을 위해서 유형별로 태어나 보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와, 재밌다.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 미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 성격 유형별로 성공하면 하나씩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근데 그거 해탈이라는 개념이랑 연결되고요. 아, 그런가요? 예, 이 애니어그램을 여러 가지 종교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천주교 쪽에서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쓴 건 천주교라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착에서 벗어나서 미덕을 실현한다. 이게 사실은 종교적으로 되게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영성적으로 뭐 힌두교에도 쓸 수 있고. 그럼요. 네. 아까 해탈이라고 하셨는데 뭐 불교에도 쓸 수 있고.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라던가 맞아요.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그 신의 일부로 태어난 거거든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그 미덕과 비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선 1번 유형은 미덕이 완전이에요. 완전. 1번 유형이 아까 완벽주의자였거든. 올바른 사람. 네. 이 사람들이 최고의 수준일 때는 현명한 통찰력으로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한다. 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덕이랑요. 고착이랑 어떻게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지 아세요? 지 혼자 하면 미덕이에요. 근데 남을 그걸로 조종하려고 하면은 고착이야. 지금 그 시점으로 다 얘기할 거예요. 자, 1번은 완벽주의자잖아요. 올바른 사람. 완전이라는 미덕을 실현하려고 왔어. 그러면은 지 혼자 하면 돼요. 스스로 수행하면 되는데.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면 돼, 내 기준에서. 근데 1번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1번은 그걸 남들한테 강요하고 설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꼰대가 되기 쉬운. 완전 꼰대예요. 1번들은요. 아기 때도 꼰대 같아요. 내추럴 본 꼰대야. 바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셔요. 역시 본질을 깨뜨려 보시죠. 진짜 제가 조금 정지해서 얘기 드렸는데 너무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 유형별로 나쁜 말로 한마디씩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네. 제가 해놓은 뭐 여기서 할 건 아닌데 막말이 많아가지고 꼰대 맞아 1번은. 신기합니다. 진짜 애기들도 꼰대 같다니까요. 1번은 3살짜리한테 내가 설교 듣고 있어. 진짜 그래요. 야, 그 나 한번 느낌 받아보고 싶다. 3살짜리 1번. 저희 조카예요. 2번 유형은 그 미덕이 그래서 요 얘기는 해야 돼. 그래서 네네. 1번이 고착이 뭐냐면 분노예요. 왜 분노냐?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고착이 분노예요. 2번 유형은 그 미덕이 자비예요. 자비. 아까 그 오지랖 부리고 사람들 도와주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최선의 상태일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배려하고 사랑한다. 자비잖아요. 네. 자, 자비를 지 혼자 베풀면 돼. 근데 2번은 내가 해주니까 나한테 그만큼 돌려줘야 돼. 근데 남들이 정말 10을 주면 얘는 12, 13 계속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남들은 내가 해준 만큼 왜 안 해주지? 안 주지. 누가 해주랬어? 근데 그게 되게 습관적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유형은 원래는 자비라는 미덕인데 이 사람들의 고착은 뭐냐 하면 자만이에요. 자만이 뭐냐 하면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남들을 도와준다는 건 사실은 내가 더 낫단 얘기거든. 그렇죠. 네. 내가 해줄 수 있어. 그치. 사실은 내가 볼 때 도움받아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이번들은 마음이 공허할수록 남들한테 퍼주려고 그래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은 남들을 자기한테 의존하게끔 만들고 싶어 해. 이거는 완전 미절이네.
위저리 그 사람이 2번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정말 거예요? 대표적인. 대표적인. 자기랑 남을 분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 욕구를. 네네, 작가와. 예. 제가 이번에 최악의 사례로 드는 게 항상 그 미저리의 그 미친 여주인공. 그 이후에 그 배우가 자꾸 그게 연상이 돼서 힘들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한 거지. 오. 이제 최고의 자비를 베푼 분은 마더 테레사라고 한다면 최악은 맞아요. 미저리가 되네요. 네, 마더 테레사도 2번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전 네. 마더 테레사를 딱 보면서 2번? 그래서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진짜 양극단이네, 어찌 맞아요, 보면. 맞아요. 2번의 양극단.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양극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같은 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한테 헌신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남들을 완전 조종하는 사람이 돼요. 1번에 그럼 아주 긍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나요? 간디나 뭐 체게바라 보통 혁명가들이 많아요. 비전을 간디나 가지고 체게바라. 자기를 다 희생해서 더 좋은 세상 만들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이죠. 체게바라 평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예, 네. 체게바라가 정말 거의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그래요? 예, 사람 그 자체가 정도예요? 정말 훌륭한. 아니 작가님 너무 고마운 게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할 때 간디가 1번이라고 얘기했더니 자꾸 5번이라고 우기셨거든요. 오늘 우기질 아니, 않네. 그게 아니라 바로. 전 간디에 대해서는 책에서 어디서 본 거예요. 예, 역시 예, 마찬가지로 전 책에서 본 거라서 간디 5번이라고 적혀 있던데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제 우긴 게 아니거든요. 저 간디 잘 몰라요. 근데 저도 간디 사실 근데 간디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거지 그 사람의 캐릭터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많은 애니어그램 연구가들이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간디라서 1번에 근데 간디의 그런 생애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엉뚱한 게 있어. 5번의 입장에서 이해 안 가는 거. 그러니까 간디는 자기의 욕구를 그 제어하려는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자에 대한 그 세욕을 말하자면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여자들 옆에서 자면서 그거를 훈련을 했대요. 그렇게까지? 그럴 그러니까 필요까지? 5번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여자가 좋으면 그냥 여자랑 살면 되잖아. 맞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근데 1번들이 그거에 되게 집착해요. 딱 그게 이해가 되네요. 네. 어떤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끊게 해달라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며칠 후에 와라. 본인이 사탕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사탕을 끊고 얘기해줬다라고 얘기하는 맞아. 그 느낌이 그 느낌이네요. 그리고 약간 5번들은 사탕이 내가 끊어야겠다 싶으면 사탕을 멀리 하거든요. 합리적이잖아. 그게 에너지가 그렇죠. 제일 적게 들잖아. 맞습니다. 근데 1번은 사탕을 옆에 놓고 내가 이렇게 사탕이 있는데 안 먹어.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이 달라요. 네. 이해가 됐네요. 네. 네. 쏙쏙 됐죠. 달라. 같은 5번이니까 너무 좋다.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아? 5번들이 얘기하면. 쿨한 척 하는 줄 알아. 쿨한 게 아닌데. 아니 우리 안 쿨해. 누가 쿨하대? 에너지 쓰고 싶지 않은 거지. 피곤할 뿐이야. 그냥. 그다음에 3번 유형. 여기 또 이제 우리 더덕님이 3번이시니까 3번 유형은 미덕이 성실이에요. 성실. 그래서 3번은 최상의 상태일 때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 3번들은 열심히 삽니다. 오프라 윈프리. 맞아요. 오프라 윈프리. 그러니까 3번들은 자기가 게으르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자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 보면 욕심이 많은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성실이 지 혼자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가능성을 다 자기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번은 그걸 남들이 다 알아야 돼. 나를 알아줘. 그러니까 3번이 제가 봤을 때 되게 위화감 느끼는 게 3번은 자기가 10을 했는데 남들이 9만 알면 난리가 나요. 억울해서. 진짜? 부글부글. 난리가 겉으로 치진 않아도 근데 약간 오히려 5번이랑 반대인 게 5번은 10을 갖고 있는데 남들이 내가 10을 가진 걸 알면 불안하거든요. 전략을 안 보여주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하다고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3번은 보통 3번은 10을 했을 때 10을 남들이 다 알아야 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11, 12까지 남들이 알길 원해. 과시하고 퍼포먼스. 중간이 비어요. 이게 모자란 거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비는 게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3번의 그 고착이 기만이에요. 기만. 맞아. 근데 그 기만이 반드시 남을 속이는 기만이 아니라 나를 속이는 거야. 자기도 속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이미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거지. 그래서 나도 나중엔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연기를 너무 잘하는구나. 맞아요. 스스로도 속이네요. 자기까지 속여버려요, 3번은.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3번이
그러는 게 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5번 입장에서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도 본인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난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그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나도 모르게 내면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잘 보이고 꼴 보기 싫어요. 그런 거 있어. 너무 잘 보여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괴로워. 아, 저거 다 연극인데 너무 잘 보이니까. 나는 또 내가 그럴 때 안 보이겠지? 근데 남이 그러는 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뭐 더덕님은 그래도 제가 전문가로서 봤을 때 자기 통찰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끔씩 다시 발견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놀래죠. 그런데 성실해 어쨌든 그 미덕이 있어요. 사실은 그 무슨 말이냐면 3번들은 정말 그건 5번이 좀 본받아야 된다고 많이 제가 느껴요. 갖고 있는 재능을 다 발휘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5번들은 약간 항상 여유 있게 하려고 그래. 내가 10을 할 수 있으면 7, 8만 하고 요것만 갖고도 다 만족이 됐으면 좋겠어. 자꾸 자기 에너지를 세이브 하려고 하거든요. 아, 맞아. 에너지 세이브. 힘이 없잖아요. 약간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고착이래요.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데 그거에 좀 매여 있지 5번은. 항상 그거부터 생각하고 보는 거죠. 죽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죠. 사실 죽을 가능성은 크진 않은데 죽을 것 같아 자꾸. 이 한 분이 지금 글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네. 애니어그램 확실히는 모르지만 직설적인 화법으로 무섭네요. 내 거 아니라고 하고 싶을 것 같은. 맞아. 근데 또 이것도 사실 제가 5번이라서 더 그런 거기는 해요. 5번들이 직설적으로 물론 제가 T인 것도 있는데 T들이 말을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5번들이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데 그게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애니어그램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5번들이 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에너지를 안 쓰려고. 맞아요. 그렇죠. 효율 때문이에요.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직설적인 단어를 말해야 가장 짧게 말하고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네. 글을 쓸 때 네. 써놓고 그런 부분은 지워요. 이게 상처가 되겠다 싶은 부분을 지워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나와. 맞아요. 그냥 쓰면 계속 상대방을 상대방을 친다기보다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팩폭이죠. 팩폭을 날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읽을 때 불편하겠다 싶으니까 지우는 것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5번은 팩폭이 병이 저는 뭐 팩폭이 죄였으면 이미 무기징역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사과하면서 사는데. 근데 또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번들은 팩폭 맞아도 그렇게 안 아프거든요. 맞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나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맞아요. 빨리 알려주는 게 더 좋아.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다. 약간 그러면 5번 얘기 나온 김에 5번 먼저 볼게요. 네. 5번은요. 미덕이 초연이에요, 초연. 약간 그러니까 5번들은 평균 수준만 돼도 초연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맞아. 그 뭐 세상 만사에 그렇게 매이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기분, 뭐 체면 이런 거보다 진실이 중요하잖아. 초연하게 진실만 보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상태일 때는 자신과 세상의 풍요로움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누리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알고 싶어, 보고 싶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 인색이거든요. 5번의 고착은 인색이에요. 내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뭐냐면 5번은 언뜻 보면 초연하지만 사실 5번들 초연하지 않아요. 내가 5번들 인정하잖아. 나 쿨하지 않다고. 5번들 사실 안달복달해요, 항상. 내가 죽을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남들 신경 안 쓰는 거는 남들의 평가가 그거를 내가 우습게 봐서가 아니야. 그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겨를이 없어. 나 할 거 하느라고 겨를이 없어. 누가 막 경쟁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인정하고 이런 거 보면 쟤네들은 기운이 남고 잘나서 저렇게 사나 보네. 난 모르겠어. 난 나 할 것만도 너무 바쁘거든. 항상 생존에 너무 매여 있고, 그러니까 완전 초연하지 못한 거지 사실은. 사실은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다 누려야 초연한 거, 진정한 초연인데 5번은 그거를 다 내가 계산하고 파악하고 모으고 내 세상 안에서 안전한 어떤 기지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게 인색이거든요. 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고착이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전혀 모를 때 저의 고착을 보고 나니까 이제 제가 조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고착을 볼 때 조금 자애로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만 이상한 게 아니고 나도 뭔가 이상한 게 있었으니까. 예. 이 애니어그램 이해하기 전에는 이 사람의 어떤 무언가 인생을 살아가는 패턴이 나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정확하게 지금 남편분을 가르치시면 기피님 가르치시면서 꼰대 기질이 있다니까. 왜 저래 이러면서 그랬는데 운전하다가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든지 뭘 할 때 뭐 아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다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인정. 나한테 보이는 거가 뭔가 힘든 게 있는 만큼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저러는 거네. 맞아요. 네네. 되게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저 사람의 고착이 좋다는 건 아니야. 저거 벗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네가 네 고착 생각해봐. 맞아. 너 거기서 벗어나기 쉬워? 저 사람이 저거 알고 노력해도 사실 어려워. 그럼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다른 사람들한테.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저도 사람을 만나지 않는 전 IT 쪽을 하던 사람이니까 네네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특히나 사람들의 감정이나 저 사람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상황에서 사업 형태의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을 만나게 되니 그러니까 사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이건 완전히 필요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5번 유형이 원래 가지는 그냥 패턴대로 움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사실 그렇죠. 예.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지 원래 유형 자체는. 그래서 가끔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분명 5번인데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아닌 경우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제가 필요에 의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회로 네. 조금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유형으로 가서 4번 유형의 미덕은 창조예요. 4번들이 원래 좀 예술가 기질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4번 유형은 과거를 용서하고 경험을 통해서 새로워진다. 무슨 말이냐면 4번들은 과거의 경험을 잘 본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상처받고 내가 부끄럽고 이런 거를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받은 거 인정도 안 하고 모르는 거 아시죠? 맞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알지만 그게 본인한테 되게 상처였고 근데 그거를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자기한테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아무렇지 않다. 뭐 나는 그런 일 있었지만 괜찮아. 근데 왜 이상하게 내가 뭐에 자꾸 걸려 넘어져? 내가 뭔가에 되게 과민하고 속에서 썩은 거지. 맞아요. 그거 그림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트라우마를 근데 4번은 그거를 굉장히 자기가 잘 알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극복함으로써 새로워지고 이것이 창조고 예술이잖아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데 고착으로 가면은 그래서 나는 항상 비극의 주인공이고 나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누군가 나를 구원해줘야지 되고 이런 내가 좋으면서도 싫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한 질투라고 했잖아요. 네. 나만 부족한 것 같은. 그래서 남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러면서 나도 미워하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면 그게 고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6번 유형은 미덕이 믿음과 용기예요. 근데 6번 유형에 사실은 의심이 많고 겁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6번 유형들은 근데 사실은 6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6번은 그러면서 충실한 사람이기도 해요. 6번은 믿을 만한 무언가를 자기가 판단할 때 찾으면 거기에서 그 이후로는 의심을 버리고 충성해요. 예. 그리고 가장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6번은 최선의 상태일 때 자신과 세상을 신뢰한다. 뭐냐 하면 생각 없이 믿는 건 사실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쵸. 예. 아니 두렵지 않은 게 무슨 용기야. 두려운데 이겨내야 용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6번들이 사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믿고 용기를 내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6번들이 내가 이 세상을 혼자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믿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진정한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면 그게 최선의 상태인데 네.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하고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궁금해져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딱 누군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 건강한 6번 유형들은 되게 사실은 많거든요. 네. 많은데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양하고 모습이. 근데 6번 유형에 그냥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무슨 유재석 씨 6번이고. 맞아. 예. 유재석 씨 보면 굉장히 철저한데 그 사람이 되게 푸근한 사람이거나 느긋한 사람이란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항상 좀 초조하고 눈치 되게 많이 보고 근데 완벽하고, 성실하고. 성실하고.
그런 느낌이고 6번은 많아요. 이재명 씨도 6번이에요. 6번은 가장 모습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근데 6번은 네. 본인이 독고다이로 가기보다는 항상 자기 롤모델이 있어요. 남들이 갔던 길을 충실하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후계자 유형이 많고. 예. 그렇습니다. 재밌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역사의 빅 리더 중에 6번을 찾기가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약간 조연 그렇죠. 좀 같은 사실 느낌. 좀 조연이 많고. 네. 근데 또 이게 고뇌하는 뭐 스파이더맨 철학가? 6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히어로 중에서도 6번이 아. 많아요.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도 6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충성하잖아요. 아니면은 생각이 많아. 스파이더맨처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사실 5번 같으면은 뭐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만두던지. 힘들잖아. 할 수 있는 건 하고 깔끔하잖아. 근데 6번은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냈다가도 어느 순간 겁이 나고 맞아. 의심이 되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믿고 싶어 사실은. 5번은 그냥 안 믿어요. 5번은 그냥 안 믿죠. 믿음하고 관계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냐면 5번은 그냥 믿을만 하면 믿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 왜냐면 믿음의 고착이 아니니까. 그리고 완전한 믿음이 없다는 걸 알고 5번은 그게 이상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완전히 믿었지만 배신 당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6번은 그게 안 돼. 왜냐면 믿음이 너무 소중하거든.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지. 그게 소중하니까 의심할 수밖에 그럼요. 없네요. 믿음이 소중하니까 의심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와닿네. 네. 그러니까 정말 6번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게 옆에 6번이 있어도 이 사람 6번이 맞나?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모습도 다양하고 네.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면이 있고. 맞아. 네. 본인 스스로 안에 여러 가지가 있네. 의심을 자꾸 하니까. 네. 따님이 6번이시라고. 6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팀에 또 저희 이 위젤라 TV 안에도 6번이 또 있으신데 굉장히 달라요, 모습이. 저희 딸이랑. 네. 근데 대체로 6번은 좀 무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적당히,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복잡하고 까칠한 데가 있지만, 네. 그냥 일반적으로 무난한 캐릭터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나름 그 조직 안에서 귀여움도 그럼요. 있고. 귀여움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6번들. 그리고 그것도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의심이 있는데 그게 믿음을 위한 의심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닌 그쵸. 믿음을 위한 의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네요. 믿고 싶어서. 다음에 7번 유형의 미덕은 감사인데요. 7번 유형은 뭔가 좋은 걸 누리는 즐거움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맞아. 예, 네. 예. 그래서 7번 유형이 최상의 상태일 때는 행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의 경험에 풍요로움을 더해준다. 7번 유형들은 야 이거 너무 좋지 않냐? 이거 너무 재밌지 않냐? 저것도 해보고 싶지 않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하고.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7번의 고착은 쾌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의 고착에서 뭐냐면 7번들은 항상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아니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잖아. 안 즐거울 수도 있잖아. 그쵸. 그게 다른 사람들이 고착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 당연히 쾌락이 좋지. 근데 아닐 수도 있지. 뭐 지나가겠지. 이겨내야지. 근데 7번들은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심각하거나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지루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면 누구나 싫어하지만 그 7번들의 그 안달복달함이 있어요. 그걸 못 참는구나. 스트레스예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들에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게 5번이랑 외향 5번이 7번처럼 보이기 쉽다고 했잖아요. 네네. 같은 머리형이라서. 그게 5번이랑 7번의 되게 큰 차이예요. 네. 5번은 즐거운 일을 막 할 수는 있어. 우리 찬혁이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GD 따위 씹어 먹는 거야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 상황일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은 원래 내가 자기가 이제 무력하다는 건 기본값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이만하면 감사한 거지. 이게 되는데 7번은 안 되는데. 재미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구나. 큰일 나는데.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쾌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그 불안함이 있어요. 네네. 7번들은 쾌락에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곳, 뭐 아니면 뭐 핫한 곳, 재밌는 것을 자꾸 찾아다니거나 네. 그런 걸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해서 하거나 네,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다른 성격 유형들도 많은데 7번은 약간 그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7번 약간 쫓기듯이 해요. 그런 즐거운 일들을.
아, 네. 네, 뭔 느낌 뭔 오시죠? 느낌이 좋아. 왔어요. 조영남 씨가 7번이고 대표적인 아. 그 JYP 박진영 씨도 7번인데 네네.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너무 그리고 난 항상 즐겁고 난 항상 능력 있고 난 늘 새롭고 늘 젊고 근데 그 안에 약간의 초조함이 있어. 그게 7번의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네요. 느긋하진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럼 박진영 씨가 되게 독특한 게 그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먹는 거 이런 거 다 조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1번 갔다가 어떨 네. 때 보면 성취하는 3번 갔다가 어떨 때 보면 진짜 7번 갔다가 다각적인데 그 사람의 고착이 뭔가를 보면은 조금 더 가까운 게 있네요, 확실히. 네, 그 JYP는 사실 썰이 많아서 1번 썰, 3번 썰, 있고 저가 7번 썰인데 네네. 그 여러 가지 자세히 그 사람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강박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항상 매력적이고 젊어 보이고 싶어서인데 그게 그냥 1번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몸 만들고. 그럼 1번들은요. 근데 그게 조금 뭐 부족하든 어쨌든 간에 내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 이렇게 몸매 관리 열심히 하고 약간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7번들은 다 괜찮은 거지? 나 되게 멋있는 거지? 나 아직도 젊어 보이는 거 맞지? 나 아직도 할 거 많지? 사람들이 나 아직도 많이 찾지? 이런 초조함이 있어. 네네. 그게 느껴져요, 저한테는. 예. 그럴 수 있네요. 이게 같은 머리형이라 또 조금 더 맞아요. 느껴지는 게 있을 수 그리고 있겠다. 본인이 그거 되게 쿨하게 인정해요. 예. 이게 오히려 또 1번들은 그런 초조함이 있어도 본인들이 잘 인정 안 하거든요. 예. 근데 7번들은 또 자기 그런 거 되게, 그냥 박진영 씨가 누가 너 사실 초조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그냥 다 얘기해요. 나 사실 되게 불안하다고. 네네. 불안이 깔려 있네. 네,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네. 네. 네네. 그다음에 8번 유형 아까 그 이제 막 상 리더, 네네, 상 모든 리더. 싸움하는 만화, 스포츠 만화 주인공, 네. 요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미덕은 순수해요. 순수. 사실 8번들은 조금 순수한 느낌이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네.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상태일 때는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내 힘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실 8번들은 자기 힘에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8번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그게 되게 8번의 매력이에요. 나 하고 싶어. 나 강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계산을 너무 많이 해.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욕심 많다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러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건가. 내 기준에 맞나. 그렇지 않고 8번은 하고 싶다니까? 그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난 힘을 미치고 싶어. 좋은 방식으로. 좋을 때. 그래서 순수가 미덕인데 이게 이제 고착으로 가면 그거를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좌지우지해서 그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8번의 고착을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욕망은 다 있는데 8번은 욕망이 고착이라 8번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안절부절 못하죠. 네. 사소한 일이라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5번들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니 세상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 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건데 8번들은 오이씨 네가 뭔데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못 먹게 이상한 근데 그게 전 보면 좀 귀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남들이 있죠. 어떻게 보는지 상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약간 그런 과정에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피해가 크죠. 싸움이 있다든지 또 떠오르시는 분들 있죠. 많아요. 많습니다. 이거 굳이 이럴 일인가? 네. 근데 약간 8번들은 상황적으로 자기 욕망을 접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8번들이 약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에 팍 온다. 네. 눈앞에 그것만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양보하면은 내가 남한테 통제당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딱 그런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데 사실은 전체를 놓쳤기 때문에 그쵸. 큰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맞아요. 보이는데 딱 그 느낌이네요.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순간은 멋있어. 맞아요. 모든 걸 걸고 승부하니까.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답답한 거지. 그래서 8번의 바울도 8번 유형이라고 제가 바울 들은 1번. 1번이에요, 바울은. 상꼰대죠.
아, 그래요? 다윗이 8번이에요. 아, 다윗이 네, 다윗이 8번이구나. 8번이에요. 돌팔매질을 해서 그렇죠. 상대를 이긴. 네가 골리앗이야? 난 다윗이야. 어린 놈이 조그만 게. 근데 그 패기로 다 하지만 근데 8번들 자기 하고 싶은 건 일단 다 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뉘우치지. 그 순간 그게 조절이 안 돼.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8번 같은 모습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게 완전히 불건강하면 이제 조직을 이끄는 깡패가 되거나. 그렇죠. 옆 사람 괴롭히고, 괜히 괴롭히고, 자기 힘을 시험하고, 사소한 것까지 다 내 맘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와, 이거 저는 그 밑에서 자라가지고요. 작가님이 1번 밑에서 자랐듯이 저는 네. 8번 밑에서 자라가지고. 맞아. 그 부모님이 그러면은 굉장히 그 장점과 단점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그 유형이 싫어지든지 좋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문득 궁금해지는데 히틀러는 몇 번 유형에 들어갈까요? 히틀러 6번입니다. 아, 6번이에요? 네, 6번이에요. 어. 6번 독재자들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이게 8번 독재자 그거 아세요? 8번 독재자는 암살이나 배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6번들은 아무리 망해도 배신은 잘 안 당해요. 배신 당할 거 그러니까 왜냐면 6번들은 예민하고 의심이 많아서 미리 다 쳐버려. 히틀러가 끝까지 암살 안 당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암살 자살했죠. 시도가 많았는데. 네네네, 맞아요. 근데 8번 리더들은 암살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을 많아요. 만드니까. 적을 만들지. 관리를 못하고. 적을 만드는 건 6번도 그럴 수 있으나 네. 그거를 6번 같은 경우 예민하기 때문에 네. 그 의심이 많으니까 네. 툭툭 쳐나가는데 네. 8번은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스타일은 아니니 맞아요. 네. 머리를 못 써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저희 집에 계신 분은. 약간 근데 그게 있어요. 8번들도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행동을 계산으로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8번들이 되게 신기하다. 무식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해보면 머리는 되게 좋고 다 알고 있는데 다 계산해서 이게 안전한 길이라는 건 다 알아. 그래도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강하니까 할 수 있어. 이러다 이제 폭망.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멋있는 점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또 뭘 해나가니까. 그렇죠. 5번처럼 다 계산해서 안전한 걸로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다 안 해버리고 이러면은 사실 새로운 거를 하기가 좀 힘들죠. 남들을 이끌고 더군다나. 그럴 수 있겠네. 그죠. 그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5번이 8번 형태를 지향? 건강한 네네네. 하면 좋다라는 네.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 통합과 분열의 방향이라고 해서 또 자기가 닮아야 되는 그 유형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좀 더 이해가 되네요. 정말 많이 공부했죠? 그러게요. 많이 아시네요. 고급 이론을. 조금 그냥 네. 수박 겉핥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형의 그 미덕은 통합이에요. 그래서 9번형들은 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편견 없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통합하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평균 네. 수준이라도.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상태일 때는 세상의 평화와 통합, 치유를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갈등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걸 하나하나 따져서 후벼 파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황희정승 이야기. 네 말이 맞다. 네 말도 맞다. 그러니까 부인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인 말도 맞어. 근데 9번들은 약간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저거는 이러는데 뭐 귀찮아서 그러는 거야 뭐야 이러는데 9번들은 상태가 특히 좋을 때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모순된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해. 다 진심이네요. 그럴 수도 있잖아.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아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따져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9번들도 나대진 않지만 리더들 되게 좋고 리더들이 상당히 많고 사는 살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9번 유형 리더가 대표적인 얘가 유비 같은 경우 삼국지 유비.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나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하고 사람이 꼬이죠. 야심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있어. 사실 야심이 없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맞아요. 사실 있으나 그거를 막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내가지고 적을 만들고 막 8번들처럼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사람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갈등을 그래도 해결할 땐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9번들은 갈등은 다 그냥 자기 내면의 갈등이나 그런 것들도 다 무시하고 덮여버리려는 성향 때문에 고착이 나태예요. 나태. 그래서 이 나태가 그렇게 얘기하면 9번들 되게 억울해. 나 되게 안 게을른데 나 완전 부지런한데? 그런 나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9번들은 아무리 부지런하고 상태가 괜찮은 경우도 이상하게 진짜 중요한 갈등은 귀신같이 피해가는 능력이 있어, 내가 볼 때. 그래서 핵심 말고 옆을 굉장히 파요. 맞아요.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다른 걸 그렇게 열심히 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많이 보는 얘는 9번이 지금 너무 힘들어. 심지어 정신과도 다녀. 근데 그 이유는 집에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부모님이라든가 가족 때문이야.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 가족한테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독립하는 거야. 뭐 호적파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를 집요하게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서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뭐 유형을 떠나서. 맞아요. 그러면은 독립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그거 말고 모든 일을 다 해. 그거 말고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해. 너무 힘들겠다. 그런 9번 유형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9번의 힘이기도 해. 9번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것도 5번 입장에서 5번들은 그러면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끊어. 안 되겠어 나는 안 돼 이러고서 싹 가버리는데 9번들은 그걸 감당해요, 본인이.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서 버티고 있어. 그러다가 감당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거지. 꼴 보기 싫다고 다 나가버리면 그게 무슨 통합이 되겠어요. 9번 만세. 9번이 약간 세상을 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게 나태가 되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서 미덕이 이제 좋은 경우면은 좋은데 네. 이제 이게 집착이 되고 고착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훑어드렸습니다. 와, 너무 재밌어요. 색깔별로 한 분씩 모시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채널 방송에서, 사실 애니어그램 방송 되게 많아요. 근데 저의 채널의 특징이라면, 제가 이제 한 분씩 모시고 와요. 이거다. 1번 유형 모시고 오고, 섭외가 되는 대로 제 능력 되는 대로. 1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의 입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근데 관상도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은 진짜 조금 그런 약간 좀 약간 사이비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애니어그램 하시는 분들 중에 관상만 보고 얼굴만 딱 보고 넌 몇 번이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전 그렇게는 안 하지만 관상이 있다는 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약간 느낌이 있고 막 저는 딱 보면은 이 사람 5번이야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5번인지 9번인지 모르겠어요. 요 정도 얘기하면 동조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정도는 있어요. 맞아. 확실히 그런 관상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나오면 사람들이 알지. 저게 그 관상이구나. 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네. 딱 얼굴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제스처라던가 말투 눈빛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네. 5번들은 좀 매가리가 없고 시니컬하고 표정이 좀 그런 공통점. 3번들은 굉장히 싹싹하고 약간 기본적으로 세련됐고 세련됐는데 그렇다고 최첨단 느낌은 아니야. 맞아. 히트엣지 느낌은 아니고 약간 그냥 평균적인 로 제일 무난하다고 사람들이 호감 가질 만한 수준의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어. 커리어 우먼 같은 그런 네. 딱 그런 스타일. 아나운서 스타일.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걸 보여드릴 맞아.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채널의 이제 장점이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놀러 오시고. 네, 진짜 재밌어요. 놀러 가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 네. 제가 사실 내용도 어렵고 많고 해서 재밌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여기 두 이제 MC와 PD 분께서 너무나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 날카로운 질문도 막 던져 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잘 풀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다행이십니다. 진심이시죠? 네, 그럼요. 저는 약간 입에 발린 말은 잘 안 해요. 맞습니다. 맞아. 5번 잘 안 하죠. 저도 사회가 조금 돼서 하긴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 하는 거죠. 네, 저희 이렇게 3부까지 쭉 진행하면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애니어그램을 심도 있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 모셨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또 한번
너무 멀지만 모실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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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정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나와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5번들이 빈말 안 한다는 게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별로였는데 빈말로 어머 너무 좋아요 이랬다가 그럼 또 나와주세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곤란하잖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그냥 별로였으면 아유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만 네네네네네. 얘기만 압류.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정말 좋았고 기회가 되면은 또 나오고 싶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